최신지견이죠. 최근에 어떤지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직 정확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이 어떤지, 요새 최근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좀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는 단계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혈액형 부적합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은 혈액형 적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O형 같으면 O형이 A형한테 주거나 B형한테 주거나 AB형한테 O형은 다 줄 수 있잖아요. 혈액형이 한식적으로 이런 경우는 혈액형 적합에 해당이 되고요. 부적합이라고 하면 거꾸로 어느 혈액형이든 A형이 O형한테 주거나 B형이 O형한테 주거나 AB형이 O형한테 주면은 문제가 생기죠. 대신 AB는 다 받을 수 있죠. O든 A든 B든. 그런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수혈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 수혈이 가능하지 않은 그 상태로 수혈을 하게 되면 A형을 O형한테 줬다 그러면은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수혈된 적혈구가 기존 수혈 받는 사람, O형 사람들 보면은 그 A형 적혈구를 깨부시는 그런 항체가 이런 존재합니다. 그래서 A형 적혈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항체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A형 그 적혈구 자체를 녹여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신적으로 쇼크가 빠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수혈 부작용이죠. 수혈을 잘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일들이 다 용혈 현상에 의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O형 그러면은 A형하고 B형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어서 A형이 오든 B형이 오든 그런 적혈구가 깨버리는 그런 관계다. A, B형은 항체가 없습니다. 그런 일반 항체가 없어요. A형, B형은. A, B형은. 그래서 A형이 와도 그냥 자기 것으로 인지하고 B형이 와도 자기 것으로 인지하니까 A형이 제일 좋죠. 이런 혈액학적인 특성이 이제 여담으로 뇌사자 간이식할 때도 좀 해당이 돼요. 그리고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들 중에 제일 불리한 사람들이 O형입니다. O형. 이거 신문 기사로 낼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논문으로 냈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다시 한번 보니까 O형은 우리가 크게 지금 뇌사자 간이식 같은 거는 여담인데 내용은 상관없는데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요. 하나는 굉장히 급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뇌사자 간 받는 그 대기자들을 우리가 아주 급한 사람들은 O형 공여자가 생겼는데 먼저 O형한테 주죠. O형 그 급한 사람들 대기자들 중에 간이 필요한 대기자들 중에 O형한테 딱 주는데 O형이 없다. 그 급한 사람들 그 카테고리에 없다 그러면 A형한테도 가고 B형한테도 가고 AB형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AB형 공여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AB형 말고는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급한 사람들 그 카테고리 그 분류 안에 AB형 급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와요. 좀 아주 급하지 않지만 간이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AB형은 자주 내려옵니다. 근데 O형은 절대 안 내려와요. 위에서 다 소모가 돼요. 다른 사람 중에. 그런 O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간이식 하는 사람들, 우리 저희 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다 O형이에요. 이거는 농담입니다. 다. 농담은 아니지만 좀 O형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간 이식 측면에서는. 주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꾸로 그래서 O형인 사람이 이제 간 질환이 있으면은, 뇌사자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혈액형한테 받을 수도 없고 꼭 O형한테만 받아야 돼요. O형은. 그런데 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O형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O형은 O끼리 만나야 O형이니까 A형하고 O형하고 결혼을 했어도 A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O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O형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 기준이 자체가 안 되니까 O형이 제일 문제입니다. 항상 받을 간도 없고 가족들도 굉장히 O형이 좀 적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A형, B형도 서로 마찬가지고 A형, B형도 서로 이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A형하고 B형이 서로 가족 간에 일치된 혈액형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생체 간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가족 간에만 허용이 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단지 이 사람이 정말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친구라든지 가족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서 이 사람은 예전부터 잘 알아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하려 한다. 그게 여러 학교에서 입증이 되는 경우만 우리가 받아주거든요. 이제 간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커머셜한 그런 상업적인 그런 공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가족 중에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혈액형 맞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자기 혈액형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오직 자식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는데 배우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혈액형은 다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종종 많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라고 하면은 한 2년 전만 해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교환이식이었어요. 교환이식.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이제 A형, B형이 서로 이렇게 혈액이 다르다 그러면 그 반대 커플은 B형, A형 이런 식으로 커플이 다르면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나는 이 공유자가 내 가족이지만 이 사람이 저쪽한테 간을 주고 저쪽 공유자는 나한테 주는 거 이런 교환 서로 교환하려고 그러면 이제 동시에 누워야 되고 마음 편할 수 있잖아요.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이 하려고 했더니 안 줄래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눕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장은 한 병원에서 두 병원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A 병원에서 이 커플, 저 커플 서로 주고받는 거 오케이 됩니다. 근데 간은 두 병원에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도 허술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교환이식도 쉬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한테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고 교환을 이식하는데 저쪽 간이 조금 지방간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좀 찝찝하죠. 뭐 여러 가지 서로 못 믿어요. 이 교환이식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혈액형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걸 안 했느냐? 그냥 당연히 수혈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당연히 간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간이라고 하는 조직은 조금 다른 거하고 달리 간은 면역을 상당히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간 자체가 쉽게 말해서 약간 면역을 꽉 눌러버립니다. 자기 면역도 누르고 간이 이식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간 자체가 신장이식하고 달리 좀 면역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간이. 그렇다 그러면은 혈액형이 설령 다르면 간이 좀 공격은 당하겠지만 좀 그 혈액형 부족함이라는 그런 그 장벽을 약간 면역적인 장벽을 좀 눌러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성적이 좀 좋지 않을까. 소아 어린애들은 좀 면역체계가 아주 세지 않으니까 처음에 자기 덜 잡았으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혈액형 부족하고 하니까 보통같이 했는데도 덜 잡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른도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어른도 했는데 나름 괜찮아요. 나름.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한 50,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인데 베이스라고 써져 있는지 영어로 60%는 실패하고 40%는 성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 좀 안 되죠. 성공률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처럼 하면. 애들은 한 80% 성공합니다.
혈액형이 서로 안 맞고 그래도 보통같이 해도. 근데 오르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이제 취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벽들이 많이 극복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60%는 아무 치료도 안 하면 60%는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실패라는 게 뭐냐? 그거는 아까 그 수혈할 때 서로 다른 혈액형 적혈구 들어갔을 때 용혈 다 아주 깨지는 용혈되는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게 A형, 만약에 A형이다. 내가 O형인데 A형 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간에는 A형 항원, 그러니까 A형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A형 막 붙어 있죠. 그리고 내 몸에는 O형의 몸에는 A형 그 조직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어가지고 쫙 내 몸에 있는 항체가 그 이제 면역 그 항체 있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쫙 가서 붙어요. 그 A형 조직에 나쁜 놈 들어왔네 그러면서 이상한 애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따다다닥 붙어요. 붙으면서 녹여요. 이제 그 다음에 주주주주 이 조직을 녹이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항체들이 딱 몸에 있는 항체가 쫙 들어와서 얘를 공격하는 형태고, 특히 혈관이 굉장히 그런 면역이 세기 때문에 혈관에 가서 따다닥 박히고, 혈관에 박혀서 혈관벽을 막 그냥 이렇게 녹이면은 거기에 혈관 자체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혀요. 조그만 혈관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자자자자자 하고 조그만 잘잘한 혈관부터 막 막히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피가 안 가니까 거기가 괴사가 되겠죠. 피가 안 통해요. 이런 간이 이렇게 괴사가 되거나, 또 특히 담도 쪽이 이 조그만 동맥에 주로 의지하고 살거든요. 동맥에. 그 동맥이 막히는 경우는 담도가 저렇게 찌글찌글해져요. 이게 담도가 하얀 색깔의 담도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좀 맨들맨들하게 길이 보여야 되는데, 담도 길이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찌글찌글하죠. 막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막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런 담도가 이렇게 괴사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다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초급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거부 반응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의 조직이 들어오면은 암으로 인식해서 이제 막 세포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거부 반응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는 보통 빨라야 한 일주일, 뭐 1년 그 사이에 주로 생깁니다. 천천히 생기는 거예요. 초급성 거부 반응은 급성 거부 반응 정도가 아니라 초급성은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항체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피가 딱 접촉하자마자 그냥 와장창 생기는 그런 거부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죠. 급성 거부 반응. 초급성 거부 반응이 혈액형 부족하게 가는 식의 가장 문제점이다. 그래서 60%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 혈관에다가 이런 시술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간이거든요. 이 간에 혈관이 들어가는 혈관이 크게 두 개인데, 간 문맥이라고 해서 큰 혈관하고 간 동맥하고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약을 막 넣는 거예요. 약이 뭐냐면 혈관을 확장하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뭐 혈전이 차서 꽉 막힌다 그랬잖아요. 안 막히게 거기에 이렇게 혈관 확장제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키게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면역 억제제예요.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확 달라붙는 거를 못 달라붙게, 항체가 달라붙는 걸 못 달라붙게 하고, 뭐 포위판이라고 뭐 좀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좀 해결해주는 뭐 그런 약들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간에다 같이 막 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좀 망가지는 걸 갖다가 혈관이 막히고 하는 거를 좀 천천히 하게 하거나 좀 안정화시키려고 그런 약을 동맥으로 쏘거나 간 문맥으로 쏘거나 간 동맥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약을 쏴가지고 혈관 확장시켜서 좀 눌러 이렇게 좀 좋게 했더니, 지금 보면 이게 인퓨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일본에서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했고 초창기에 이게 한 50%, 60% 성공률이에요. 조금 올랐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올랐지만 한 50%, 60% 정도 성공률이다. 우리가 보통 요 당시만 요게 한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일입니다. 지금 요 치료를 하게 된 게 일본에서 주로 3년, 4년 전 일인데 3, 4년 전에 보통 85% 정도는 성공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혈액형 적합에서는 85%.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한 15%, 20%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20%, 30% 가까이.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아요. 적합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가능한 적합으로 하고 필요하면 교환 이식도 해서 공회전 바꾸는 게 낫지 20, 30% 정도는 마음에 안 든다. 아주 급한 경우 말고는 이 30% 정도, 이제 요 정도, 뭐 한 10회율이 거의 지금 40%가 넘어가는데 그런 10회율은 좀 그렇다. 보통 10%, 15%가 한 1년, 2년 지나면서 그 정도의 10회율인데 보통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좋아졌죠. 그 정도인데 지금 40% 실패율이라 그러면 조금 급한 경우 아니고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여기 영어로 표시한 리투스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발견되면서 그거를 쓰면서부터 성적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한답니다. 지금 일본 전체 데이터를 지금 모은 거예요. 요번에 모았어요. 올해 초까지. 논문에 지금 아직 퍼블리시 안 됐지만은 요번에 일본산이 발표한 건데 지금 거의 한 80%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왔죠. 이 정도면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일본 성적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은 혈액형 적합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한 10% 미만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지금 리투시베이라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지금은 이제, 이건 옛날 거고요. 확정제를 간동맥에 주입하는 거,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는 좀 옛날 거고, 요새는 그거 안 합니다. 지금은 심플하게 해요. 요 두 개만 합니다.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리투시맥은 뭐냐면은, 이게 주사인데, 한방 주사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 맞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지금 면역세포는 크게 두 가지 면역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항체 만드는 면역세포가 있고 그냥 그 세포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내가지고 남의 거를 죽이는 그런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특히 항체 만드는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항체든 간에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공장을. 그게 A형, B형 같은 혈액형과 관련되는 항체도 안 만들어지고 박테리아에 관련된 항체가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역에 관련되는 항체를 만드는 공장 이 세포를 원샷에 파괴합니다. 완전히. 아주 무슨 크루즈 미사일처럼 굉장히 유도탄이에요. 딱 그것만 딱 없애요. 공장을 없애는, 그 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항체 공장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항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 공장은 없어졌어도 만들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상당히 있어야지 없어져요.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없어지려고 그러면 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혈장 교환술, 피 이렇게 빨간 피는 빼지 않고 그 혈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노란 피 있거든요. 그 혈장을 거기에 항체가 들어있으니까 새로운 혈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예. 계속 몇 번 바꾸면은 공장은 없고 만들어지는 그 항체 덩어리 그 혈장을 다른 걸로 바꿔주면 O형 같은 거요. O형이 아니고 A형. 그래서 항체가 없는 혈액형에 그걸로 바꿔주면은 항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장 파괴하고 이미 만들어진 거는 혈장 교환술로 제거를 해가지고 몸에 씨앗도 근원도 없고 지금 만들어진 것도 없게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놓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장은 미리 좀 파괴해요. 요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이 공장을 파괴하는데 공장도 그 세포들도 뭐 지금 공장 막 짓고 있는 공장도 있고 좀 공장 막 지어가지고 지금 막 페인트 칠하는 공장이 있고 완전히 지금 열심히 항체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퇴역이 돼가지고
슬슬 일하면서 그 공장 마지막 일 좀 하고 있는 공장이 있고 그러는데 얘가 그 모든 공장을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일하는 거랑 그 저기 이제 막 이제 개업하고 또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장들만 파괴해요. 옛날 거 좀 이렇게 좀 퇴물된 그런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뭐 곧 없어질 애들이지만 걔네들은 파괴 안 합니다. 그래서 파괴 못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일부 공장이 남아있어요. 노인된 공장들이. 아주 오래된 세포들이. 그게 좀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좀 2, 3주 있다가 하는 게 좋은데 요새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럴 거 없이 그냥 하고 바로 그냥 수술해도 그 다음 날 정도 그냥 수술해도 뭐 별 문제 없던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아무튼 공장을 좀 먼저 파괴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피를 갈아가지고 혈장 변수를 해가지고 항체를 많이 낮춰놓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공장 파괴했는데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는데 계속 이 항체를 만들어내서 낮게 유지했는데도 낮게 이렇게 딱 바꿔 놔도 그 다음에 또 재보면 항체가 또 쥐 올라가고 또 바꾸면 또 쥐 올라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 번 해서라도 1대 16이라는 건 그냥 수치인데 가장 낮은 수치까지 좀 낮춰놓는다. 항체의 농도를 어떤 기준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을 해서 하는 거다. 면역억제제는 좀 달리하니까 이 투시맵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 면역억제제죠. 면역세포를 싹 없애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면역억제제를 더 하는 건 없어요. 혈액형 부적합이라고 해서 혈액형 적합에 비해서 면역억제를 달리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리투치맵이라는 거는 한쪽을 좀 면역 기능의 두 축 중에 한 축을 좀 없애기 때문에 나머지 면역억제제는 그 반대쪽 축을 면역억제하는 거거든요. 이 반대쪽 축을 면역억제하는 건 오히려 좀 더 약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너무 면역을 세게 해가지고 거부 반응 올까봐 너무 세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염으로 죽었어요. 감염돼서 폐혈증 되거나 뭐 곰팡이도 생겨 죽었지. 오히려 요새는 저희는 리투치맵 쓰고 일반 혈액형 적합보다 면역을 더 약하게 씁니다. 오히려 더 면역 억제를 약하게 해요. 뭐 쓰는 약을 안 쓰고 뭐 종류도 좀 줄이고 농도도 좀 낮게 유지해서 약하게 해야지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면역 억제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초급성 거부 반응의 문제지 그거는 면역 억제제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걸 세게 한다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합병증만 많이 생기는 거를 최근에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좋아졌죠. 지금 이것보다 더 좋아져요. 점점.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좀 신중하게 시작하자. 그때 뭐 외국에서 좋다는 말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아직은 증거가 확실치 않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좀 일찍 시작해서 2011년 초부터 많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는데 일본에서 다 괜찮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2011년부터 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좀 1년 늦게 시작했지만은 작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지금 뭐 10몇 건을 했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우리 팀도 이게 혈액형 부적합인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매니저하고 퇴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한 건도 없었는데 10명을 만약에 혈액이 부적합하면 5명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5%라고 얘기해요. 5%면 100명이 5명 아니에요? 네, 지금 10명을 5시간 50%. 100명이 5명. 100명이 5명. 네, 제가 말했는데 100명이 5명.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5%에서는. 네, 이거는 아직은 그 퍼센트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씩은 면역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도 저렇게 항체 공격을 받아서 이런 일은 잘 안 생겨요. 꽉 막히거나 이상한 일 없지만 아주 만성적으로 뭔가 공격을 당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장 이식도 지금 요새 많이 하거든요. 신장 이식도 혈액형 부족합을. 신장 이식은 간에 비해서, 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역을 컨트롤하는 기관인데, 신장은 굉장히 거의 쫄병 같은 분위기입니다. 면역계에서는. 위에서 하던 대로 만약에 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장이 먼저 당해요. 간은 좀 걔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면역계통을, 야, 깜짝 마 이럴 수도 있지만, 신장은 굉장히 못하는데, 신장에서 하는 혈액형 부족합의 경험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초창기 한 6개월 이내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나중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항체 반응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응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넘어가면은. 장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는데, 신장 이식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혈액형 적합에 비해서, 왜냐면 만성적으로 계속 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만성적 문제될 수 있느냐. 안 될 것이다가 더욱 우세하다 이거죠. 그리고 초창기에 한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에 이런 일만 안 생기면 오케이다 이거예요. 지금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잘 모른다예요. 그러나 가끔씩 생길 수 있다. 요게 하나의 최고의 지금 걸림돌이다. 다 했는데. 네, 질문 받겠습니다. 뭘 갖고 할까요? 여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갖고 할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요. 네. 며칠 전에 그 MRI를 했더니 0.8mm 정도의 종양이 간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간동맥 색전술을 쓰기로 이미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저 같은 경우 혈액형 부족합으로 그 간이식을 했을 때 적정 시기는 언제쯤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의 요점은 혈액형 적합이 좋겠지만 아까 말한 그 5%의 어쩌고저쩌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더 들죠. 리투시맵 값이 있고 혈전기관 수준의 값이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비용 때문에 가급적 혈액형 적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혈액형 부족합을 선택하십시오 입니다. 저 오늘 메시지 중점은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질문은 지금 0.8cm짜리 간세포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냥 혈액형 부족합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는 그럼 어느 시기가 이식을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의 요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 0.8cm 하나 있는데 색전술을 할 건데 언제 이식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고 제가 그 내용은 간암 관이식이라는 강의를 이제 한 번씩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거랑 울트라티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씩 그때 주로 그 내용이 이제 다뤄집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한 번 암이 생겨서 어떤 치료, 절제든 고주파든 색전술이든 하게 됐을 때 완벽히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새롭게 그런 소인을 갖고 있는 간에서 또 생기는 확률은 3년에 50%, 5년에 한 60%는 새롭게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색전술로 이걸 다 끝났지 5년 지나면 보통 암은 5년 지나서 완치가 된다는데 5년 동안 리커 안 해도 재발 안 해도 6년 때 또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이라는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는 숙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발을 올라오면서 원래 애들에서 어떤 보호자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색전술을 2번째 하러 갔더니 어떻게 하면 재발 안 합니까? 간이식입니다. 그 소인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간이식밖에 없어요. 재발 안 하게 하는 경우는. 단지 간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종양이 좀 상당히 좀 커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굉장히 좀 독한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피 속을 떠도를 수가 있거든요. 이 간세포가. 이거를 소위를 완전히 제거해도 간 이식한 다음 면역제를 하게 되면 이 떠돌던 간세포들이 뭐 폐나 뼈나 간 같은 데서 제거를 하거든요. 이거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식을 하면 안 되고, 재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일 좋죠. 재발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cm다. 아주 초기다. 그 간 이식 하잖아요? 재발 안 하고 걱정할 게 없죠. 돈 들고 그 문제죠. 그 다음에 1.8cm짜리 딱 뛰잖아요? 아까 50% 재발한다 그랬죠. 3년 이내에.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성적 자체는 또 나름 간 이식하고 생존율이 당분간 비슷해요. 한 5년 동안은 비슷합니다.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면. 대신 재발은 되게 많아서 귀찮죠. 그러다가 운 나쁘면 확 도져서 재발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장담 못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생존율은 간 이식하고 간 절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료해서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면 성적은 비슷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간 이식 좀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거 50% 재발하고 찝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수 없으면 또 확 도진다면서요. 처음부터 간 이식을 할게요. 의사가 그래도 간 절제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절제하고 나면은 재발을 좀 해도 잘 치료하시면은 생존율이 그래도 간 이식 받는 건 똑같은데 굳이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 간 절제나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재발하면 그때가 생각해 보시죠.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원망 나중에 또 아주 확률 낮지만 확 도져서 했을 때 그때 간 이식 해달라니까 왜 안 해줬어요? 라고 듣는 원망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게 원하시면 처음부터 하시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가 지금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유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면은 일단은 거꾸로 뒤집어서 또 50%가 재발하면 3년에 50% 재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재발 안 하고 5년 넘게 살 수 있으면 그때까지 다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재발하면. 그러니까 한 번은 확 하고 봐서 재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이런 형태가 좋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 거죠.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경화가 온 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이 뭐죠? 간 이식에 대해서는 간이 지금 많이 굳어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 그 간 이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질문까지 예측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간 이식의 적응증이요? 얼마나 간이 나빠야지 간 이식을 고려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까? 글쎄 좀 하라고 그러긴 하는데 많이 그 교수님이 했으면 좋다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요즘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우리 두 형제가 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담당 의사께서 간 이식을 권유하셨으면은 간이 상당히 좀 안 좋으신가 본데요. 네. 제가 더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39살짜리 아이인데, 한 3개월 전부터 병이 빠졌어요. 빠다가 며칠 전에 일단 그 간에 세 부위에 종양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육성치료 거잖아요. 젊은 아이니까 그냥 피곤해도 이만 하고 생각했는데 일단 담당이 말씀드리자면 내일 색전술을 지금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또 암수술에서 좀 병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알아보고 합니다. 근데 색전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가장 모르는 것은 정확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안 해줘요. 색전술이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색전술을 할 수 있으면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9살
어떤 분이, 남자가 비형 간염 보균자신가 보죠? 네, 비형 간염 보균자라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암이 처음으로 이번에 3개가 발견됐고,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거는 6cm 정도다. 이제 처음으로 진단된 간암이 3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기, 개수 가지고 아까 말한 피 속을 떠도네, 안 떠도네, 뭐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식 얘기할 때는. 좀 심해가지고 피 속을 떠돈다 그러면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안 떠도는 상황이면은 그냥 이식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 둘, 3개고 6cm면은 이게 그럼 피 속으로 떠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옛날에는 개수하고 크기 갖고 했어요. 그래서 5cm, 한 개짜리 5cm 이상 되면 좀 위험성이 있고, 낮으면 이러고, 개수가 3개 넘어갔을 때는 최고로 큰 게 3cm 미만이고, 그게 밀란 척도라는 그거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1cm짜리 하나 있는데 간이식을 딱 했는데 재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5cm면, 5.5cm면 어떡고, 5.2cm면 어떻고. 그게 무슨 절대적 수치겠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겠지.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이제 그 종양학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 암이 무지하게 독한 놈이냐, 아니면 순한 놈이냐. 순한 놈은 수술해도 재발 잘 안 하고, 색전술해도 확 죽어버려요. 건드기만 해도 죽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독한 놈은 색전술해도 한 95%만 죽고 나머지 살아있고 처음부터. 그거는 좀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쓱 재발하고 금방 한 몇 개월 이내에. 그럴 때는 이 종류가 좀 독한 애들입니다. 아니면 순한 애들은 죽고 독한 애들만 살아남고. 이랬을 때 이 떠돌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꼭 굳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딱 보고 그런 3개가 있다고 해서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걸 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AFP, 피부과라고 이게 피 뽑으면 나오는 종양 표지자가 있어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안 좋을 거다, 제가.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셀 타입을 보면 되는데 그것도 부정확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AFP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만약에 색전술을 한다. 색전술 딱 하면은 확 잘 죽고 한 3개월 이상 재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는 상당히 좀 안전한 타입이네. 이런 애들은 이식을 해도 좋아요. 결과가. 어떤 3cm짜리 한 개인데도 색전술을 잘 안 죽고 이렇게 남아있고 그 옆에 또 생기고 하면은 그거는 종류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양학적인 특성이 이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고 그거는 색전술이나 뭐든지 해보고 나서 AF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쭉 떨어지는데 정상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의 반응도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그거에 따라서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젊은 사람일수록 아까 1cm짜리 하나를 간으로 그냥 싹 바꾸죠. 라고 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계속 재활을 반복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화끈하게 갈아주는 거를 젊은 사람인 경우는 동의해야죠. 근데 젊은 사람에서 확 생긴 게 나쁜 캐릭터인지 좋은 캐릭터인지는 조금 두고 보는 게 좋아요. 색전술 한 다음에 느낌 보고 그거 보고 하는 게 좋겠고 색전술 여부는 간이식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선생님, 유방암인데 간으로만 딱 전이가 됐는데 그런 경우가 할 수가 있나요? 간 이식을요? 아니, 수술하고 유방암, 대장암 요새는 그거 간 전이가 된 분들 많이 결제하죠. 그러고 나서 항암 치료하면 이거 좋죠. 이거랑 별개인데 이식은 안 됩니다. 네. 공유자가 있을 때 그 간이식의 현재 그 통계학적인 성공률이 어느 정도예요? 생체 간이식의 성공률? 공유자가 있을 때랑 그러니까 혈액형 불일치 경우 오늘 혈액형 일치, 일치하고 그러니까 생체 간이식
중에서 네. 혈액형 일치와 혈액형 불일치의 수술 성공률이 얼마냐? 네, 현재 성공률이 얼마냐? 네. 수술 성공률이 있고요. 우리가 생존율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율은 뭐냐? 1년, 3년, 5년 동안 몇 퍼센트나 사느냐? 100명이 수술하면 5년까지 살 확률이 몇 명이냐? 5년 넘게 살면, 한 1년만 넘게 살아도 대부분 다 그냥 살죠. 대부분 일 일어나는 거는 1년 이내에 일어나죠. 요새는 그 일 일어난다, 이렇게 뭔가 문제 생긴다의 대부분이 간암 재발이에요. 간암 환자에 대해서 간암 재발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오래 못 사십니다. 한 1년 반, 2년 재발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는 좀 하기가, 어떤 데는 암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랑 안 되어 있는 경우랑은 완전 얘기가 다르죠. 적합성의 그 성공률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네. 수술 성공률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술 성공률이라는 것도 태어나면 우리가 수술 성공률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1% 실패율이라고 얘기하죠.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10대 명 했지만 100% 성공률인데,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그 둘의 차이는 없다. 근데 수술 성공률은 대략 5% 미만이다. 어느 병원이든 간에. 수술 성공률. 근데 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많이 좌우가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항문할수록 그 실패율이 떨어지고, 좋은 상태에서 항문할수록 거의 99.9% 성공이죠. 그리고 부적합과 적합은 크게 차이가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간 이식에 있어서 남자분과 하고 여자분과 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간을 주었을 때 이제 한 사람 걸 하는지 두 사람이 필요한지. 네, 학생 강의 같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주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고, 주는 사람은 남는 간이 이제 자기가 100% 간을 갖고 있으면은 한 70%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해주는데, 70% 이상을 띄워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좀 어렵다. 이 공여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두부 한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르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해부학적으로 좀 결정이 돼요. 오른쪽 간하고 왼쪽 간, 오른쪽 간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혈관 구조가 어떤 사람은 오른쪽 간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오른쪽 간이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 혈관적인 구조에 따라서 나눴을 때, 이 사람은 오른쪽 간을 주면은 왼쪽 간이 너무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20%밖에 안 남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 남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자를 때 이렇게 40%, 30%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30% 이상은 남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연자로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 70%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간이 공연자가 조금 우리가 모르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40%까지로 처음엔 정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탈락자가 많은 거예요. 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35%라니까 조금 더 오지만 33%는 어때요? 33.3. 이러다 보니까 30%까지 왔는데 그 29%는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계산할 때 이렇게 우리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살짝만 해도 30되고 이렇게 하면 29, 28.5.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공여자는 100% 안전해야 된다. 공여자가 만약 죽을 경우는 그 프로그램 문 닫아야 된다. 그 병원 문 닫아야 된다. 이제 아산병원 같으면은 35% 미만은 다 2명씩 이렇게 공여자를 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냐면 반대쪽 거 작게 남는 쪽을 떼요. 이 사람한테 많이 남겨놓고 공여자한테 두 개 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간이 적게 뛰면 적게 뛸수록 합병증도 좀 적고, 이 사람은 그건 맞아요. 많이 뛰면 좀 고생하죠. 아무래도 공여자가. 그러니까 좀 적게 뛰고 두면은 근데 상처가 나고, 그런 냉장 조절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성을 2명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1명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거기는 35%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 거예요. 30에서 35% 사이를 전부 다 2명씩 하자 이렇게 한 거고, 이제 똑같은 사람 33%인데 거기서는 2명 하자고 그런 거고, 33% 나왔는데, 여기 오면은, 뭐, 여기는 정신 나갔는데 가면은 33%? 괜찮아요? 뭐, 그냥 하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이 너무 안 하고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 뭐, 큰 문제 없는데도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35%라는 기준을 가지고 34%도 안 돼요. 35라는 기준. 근데 그게 이제 야금야금 거기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 하는 사람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일단 그렇고, 받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30% 정도 이상을 받아요. 자기가 내 덩치면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뭐 2.5% 그래요. 그러니까 뭐 60kg다 그러면 뭐 저는 60kg 아니지만은 한 1,500g 뭐 이렇게 돼요. 1,500g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1,500g 정도가 보통인데 그거에 뭐 한 35%. 왜냐면 이게 찬물 밖에 나갔다가 찬바람 쐬고 들어오는 간이기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35%. 내가 리시피언트가 아니 죄송해요. 영어를 써요. 이 수혜자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좀 간이 처음에 커야 돼요. 좀 이렇게 좀 대사가 많이 요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큰 간이니까 한 40%, 35% 이런 커트라인이 있어요. 내 몸무게에 가져야 될 간에 한 35%, 40%는 받아야 된다. 그보다 작을 때는 좀 이 사람이 처음에 못 견딜 수도 있다. 이 간이, 수혜자가. 비슷합니다. 두 개가 한 30, 35% 정도씩 남아야 되고 그게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남자, 여자가 생각해보세요. 주는 사람은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간이 100%면 얼마를 껴주냐는 문제지. 그 간이 어떤 사람 1000g짜리가 있고 2000g짜리가 있는데 남자, 여자. 1000g짜리 70%면은 700g 아니에요? 700g과 1400g의 차이죠. 같은 30%. 그거를 내가 봤는데 큰 남자가 덩치 큰 남자가 받는다. 이게 너무 작죠. 같은 70%도 그죠. 이거 크고 이제 그런 상대적인 거를 잘 고려해서 이렇게 밸런싱을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